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우경화 작가의 책 나는 왜 조급한가입니다. 그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살면서 뭔가 중요한 변화를 딱 맞닥뜨렸을 때 아니면 뭔가 빨리 이뤄내고 싶을 때 그 조급함이라는 감정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특히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기 시작한 저자의 아주 솔직한 경험을 통해서요. 이 흔하지만 참 다루기 힘든 감정의 실체가 뭔지 또 그 의미는 뭘지 그걸 함께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의 정말 날 곳 그대로의 감정을 담고 있더라고요. 특히 퇴사하고 사업 시작하면서 느꼈던 그 조급함, 왜 조급해졌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가감없이 보여주는 기록이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떤 고민들하고 딱 맞닿는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목표가 단순히 조급해하지 맙시다. 이런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니고요. 저자처럼 이 감정을 한번 정면으로 딱 마주보고 그 속을 들여다보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 그걸 발견해보는 게 오늘 여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저자가 시작부터 정말 솔직해요. 프롤로그에서 요즘 내 마음이 조급하다. 딱 이렇게 털어놓고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 비슷한 시기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지인이랑 통화를 했는데 서로 막 나도 조급해. 너도 그렇구나 하면서 공감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 공감대가 중요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자체가 바로 이 조급함. 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정체를 파헤치고 싶었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사실 자기 안에 좀 불안한 모습이나 약한 모습을 들여다보는 게 누구에게나 좀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저자 역시 외면하고 싶었지만 결국 숨기는 것만이 답은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인용한 문구도 인상적이었어요. 죽음조차도 밝은 곳에 내어놓고 보면 그렇게 두렵지 않다. 뭐 이런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시작점이 참 흥미로워요. 저자가 먼저 조급하다는 단어의 뜻부터 찾아봐요. 사전적 의미,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하다. 이걸 보면서 자기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시도하는 거죠. 객관화. 네.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요. 내가 너무 짧은 시야로 성과를 기대하는 거 아닐까?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감정이 저자 혼자만 겪는 특이한 문제가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인지했다는 점. 그게 어떻게 보면 공감과 위로의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배경을 좀 더 들어보면요. 이 조급함이 더 입체적으로 와닿는데요. 저자가 12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과장 5년 차였대요. 그때 퇴사를 결심한 거죠. 꽤 오래 다녔네요. 네. 원래 계획은 한 2, 3년 정도 더 준비하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진 거죠. 바로 진급 누락. 아, 그게 결정적이었군요. 그렇죠. 나름대로 성과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동료들은 진급하는데 자기만 딱 제외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회사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그러면서 퇴사를 확 앞당기게 된 거예요. 이거 많은 직장인들이 정말 공감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들 많죠. 그리고 퇴사 후에 바로 사업의 길로 뛰어들게 된 데에는 단순히 그 퇴사라는 사건 말고도 몇 가지 좀 촉매제가 더 있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었나요? 예를 들면 하루 만에 책 쓰기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을 좀 얻었고 특히 그 캡틴 후크라는 분의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사는 법 강의가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 강의요? 네, 여기서 나는 우주의 주인이고 무한한 능력자다 이런 좀 강렬한 깨달음하고 동시에 시간은 유한하구나 하는 냉정한 현실인식이 딱 결합된 거예요. 와, 약간 극과 극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진짜 하고 싶은 일 해야 한다. 이 열망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음이나 시간의 유한성을 딱 인식하는 게 때로는 엄청난 추진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4월 1일 정말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초기 몇 달은 에너지 레벨이 정말 최고조였다고 해요. 네, 상상이 가요. 자신감이 막 넘쳐서 이것저것 기획하고 시도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교류하고 자기 개발에도 막 수백만 원씩 투자하고 그랬대요. 아끼지 않고요. 오랫동안 뭔가 억눌렸던 에너지가 확 분출되는 느낌? 이때는 직장 다닐 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해방감, 자유 이런 걸 만끽하면서 당장의 수익이나 매출은 크게 신경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 즐거움 자체가 제일 큰 보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허니문 기간은 사실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업 시작하고 한 5개월쯤 지났을 때 문득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죠. 아, 슬슬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때서야 처음으로 자기 재정 상태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본 거예요. 근데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던 거죠. 어떻게요? 예상했던 것보다 고정비 지출은 훨씬 크고 교육비 투자도 좀 과했고 무엇보다 들어오는 수입이 지출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통장에 찍히는 퇴직금 액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덜컥 겁이 났고 그동안 애써 외면했거나 아니면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확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이야. 이 현실을 딱 직시하면서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조급함이 아주 본격적으로 고개를 든 겁니다. 아, 그 현실 인식이라는 게 정말 큰 심리적 압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났겠죠. 아, 이게 사업이라는 게 진짜 만만치가 않구나. 이런 깨달음부터 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 월급이 진짜 소중했구나 하는 뒤늦게 깨달음,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막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해요. 돈 여유가 없어지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좀 꺼려지고 새로운 시도라는 것도 망설여지고 예전처럼 주변에 막 베풀지도 못하는 자기 모습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심지어 끊었던 담배에 다시 손을 대는 그런 스트레스 반응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모든 상황이 결국은 다 자기 선택이고 책임이다 이런 생각에 때로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원망스럽기까지 했다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저자의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지는 지점은요. 이 고통스러운 감정에 그냥 압도당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성장통이다. 배움의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중요하네요. 네. 저자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가 비로소 직장인 마인드에서 사업가 마인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마인드 전환. 그렇죠. 12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받았던 연봉 수준에 대한 기대치 있잖아요. 그걸 사업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충족시키려고 했던 자기 모습. 그게 얼마나 조급했는지를 돌아보게 된 거죠. 아,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특히 새로운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 아주 당연하지만 우리가 쉽게 잊는 진리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된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초기에는 그냥 재미, 하고 싶은 일,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수익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게 사업가 마인드죠. 예를 들면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월별 목표 매출액을 딱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활동들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 식으로요. 이게 단순히 돈만 좇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꼭 필요한 과정인 거잖아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변화죠.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이런 내면의 어떤 고군분투와는 별개로 겉으로 보이는 저자의 활동은 여전히 아주 활발했다는 점이에요. 아, 겉으로는 티가 안 났군요. 네, 블로그에 꾸준히 글 올리고 새로운 강의 기획하고 전자책 만들고 자기가 만든 협회 운영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와, 정말 대단하다.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들었대요. 하지만 정작 저자 본인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은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내면의 괴리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동시에 나연구소나 1인 기업 협회 같은 자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꾸준히 늘고 또 공공기관이랑 업무 협약도 맺고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가 조급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요. 이게 이 장의 핵심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 불편하고 힘든 감정을 그냥 부정적인 걸로만 보고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이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나한테 유리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역발상이죠. 아주 흥미로운 관점 전환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봅니다. 저자는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되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력을 딱 발휘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해요. 아, 데드라인 효과 같은 건가요? 약간 그런 거죠. 마치 마감 시간이 임박했을 때 초인적인 집중력이 나오는 것처럼요.
여기서 그 빅터 프랭클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이 문구를 인용하거든요. 아, 그 유명한 말. 네. 즉, 조급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급함은 나를 막 나태하게 만들거나 좌절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날카롭게 벼르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믿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그 개념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죠. 똑같은 조급함을 입혀도 어떤 사람은 그냥 불안에 잠식되어 버리지만 다른 사람은 그걸 연료 삼아서 더 막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결국 그 선택의 문제군요. 맞습니다. 3장에서 얻는 교훈도 이거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조급함이 역설적이게도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당장 눈앞의 결과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거죠. 네. 저자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자기한테 정말 값진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명확하게 인식해요. 만약 사업 초기에 모든 게 그냥 순탄하게 술술 풀렸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그런 교훈들이라는 거죠. 고난 속의 배움. 그렇죠. 가수 김민종 씨 노래 중에 어느 날이라는 노래 가사를 인용하기도 해요. 먼 훗날 지금 내 눈물이 친구의 위로가 될 거야 뭐 이런 구절인데 언젠가 지금 이 힘든 경험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올 거다 이런 희망을 품는 거죠. 아, 그 노래 가사 좋네요. 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애써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삶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더 크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영적인 믿음 같은 것을 통해서요. 지금의 이 조급함조차도 어쩌면 삶이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보낸 이유 있는 선물일 수 있다.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조급함이 삶이 주는 선물일 수 있다. 와, 처음에는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곱씹어두면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관점의 전환은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4장에서 저자는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의 그 조급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치유였다고 말해요. 글쓰기가 치유가 되는군요. 네. 아침에는 막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조급함이 글을 쓰면서 객관화되고 정리가 되니까 한결 가라앉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조급함이라는 감정이 사업을 하는 한, 아니 어쩌면 삶을 살아가는 내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점이에요. 아, 억지로 없애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같이 가기로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자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쓰는데요. 다른 책에서 읽은 내용이라면서 소개를 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감정에 손님이 찾아오면 문전박대하면서 막 쫓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고 따뜻한 차 한 잔 건네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 감정을 손님처럼 대한다. 네, 저자는 자기가 느끼는 이 조급함이라는 손님 역시 불쑥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불청객이 아니라 어쩌면 나한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찾아온 필요한 손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필요한 손님. 그리고 그 손님을 귀찮은 존재로 만들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손님, 즉 귀인으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이 조급함 손님이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그냥 내어주기로 하는 겁니다. 감정을 손님처럼 대한다는 비유, 이거 정말 와닿네요.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잠시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이 책을 쓰는 과정 자체가 자기 자신과의 아주 깊은 대화였고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치유하고 또 위로하는 시간이었다고 정리를 합니다. 네. 지금 겪는 이 모든 경험과 감정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더 단단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줄 거고 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 또한 키워줄 거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죠. 언젠가 이 글을 다시 보면서 아, 그때는 그랬었지 하고 웃을 날을 기대하면서요. 네. 아주 긍정적인 마무리죠. 오늘 우경화 작가의 나는 왜 조급한가를 통해서요. 우리 안의 그 조급함이라는 감정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탐색해 봤습니다. 안정된 길을 벗어나서 불확실한 도전을 시작했을 때 딱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거기서 피어나는 조급함, 그리고 그 감정에 그냥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걸 성장의 재료로 삼으려는 그 의식적인 노력이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 같아요. 네.
핵심은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저자의 경험은 물론 아주 개인적이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통찰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조급함이라는 손님이 찾아와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생각들이 그 손님을 주로 불러오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그 손님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어떤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저자는 조급함이 삶이 주는 선물일 수 있다고 봤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좀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다른 감정들, 예를 들면 불안, 두려움, 혹은 질투 같은 그런 감정들 속에는 혹시 어떤 예상치 못한 선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평소 우리가 그냥 부정적으로만 여기고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그 감정의 다른 면, 이면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본다면 거기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배움이나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잠시 머물러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